이번 시간에는 호수 생태계의 개관에서 호수의 그 대상 구조 또 분류하는 용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수의 대상 구조, 대상이라는 말은 띠 모양이란 뜻입니다. 벨트 모양의 구조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zon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먼저 그 물층을 림네틱 존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바닥, 물과 토양이 만나는 부분을 벤틱 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번역을 내가 붙이질 못했습니다. 적절한 번역을 찾지 못해서 수층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호수층이라고 하든가 그런 용어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림네틱 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수의 물 부분을 말하고 이것은 토양, 저질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 부분을 부르는 용어를 해양학에서는 펠라직 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양대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자, 이 물층을 또 에필림니온과 메탈림니온, 하이폴림니온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눕니다. 에피라는 말은 껍데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피림니온, 림니온은 그 호수라는 뜻이고 그 호수의 껍데기층이다 이런 뜻이죠. 표수층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 메타라는 말은 뭔가가 이렇게 변하는 곳을 말합니다. 변하는 층이다. 표수층에서 심수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중간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변수층이라고도 하고 또는 변온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중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이포림니온이라고 하는데 하이포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호수다 이런 뜻이죠. 심수층이라고 번역하면은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저질층을 또 깊이에 따라 나눕니다. 리토럴 존, 리토럴 존은 제일 가장자리에 수생식물이 살고 있는 곳을 리토럴 존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생식물대가 끝난 바로 아랫부분을 서브리토럴 존, 서브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리토럴 존의 바로 아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자 번역도 아연한대, 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아라는 말은 바로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심수층 에 해당되는 깊은 곳을 profoundal zone이라고 해서 심저층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리토럴 존을 나누어 보면은 리토럴 존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수 가장자리에 띠 모양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띠 모양을 이루는 zonation이다, 대상 구조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수의 생성 기원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호수의 생성 기원, 물론 이건 자연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연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인공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아메리카 북부, 유럽의 북부 이런 데 가면은 그 자연호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생성 기원이 아주 다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호수를 생성한 원인이 뭐냐면 빙하의 활동입니다. 그 빙하의 활동에 의해서 생긴 것을 글래시얼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글래시얼 레이크. 아까 얘기한 미네소타에는 뭐 10,000개의 호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 빙하에 덮였던 지역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몇 차례 빙하기를 거쳤죠. 또 간빙기를 거쳤고 지금은 이제 간빙기에 있습니다. 그 빙하기에는 빙하가 북반구의 많은 부분을 덮었습니다. 그랬다가 빙하기가 물러나면서 간빙기에는 또 쭉 빙하가 녹아서 올라가고 이때 이제 빙하에 덮였다가 녹았다 한 곳에 호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여러 종류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모레인이라는 겁니다. 빙하는 얼음 덩어리가 산비탈을 흘러내려오죠. 그 얼음 덩어리가 산비탈을 흘러내려올 때
그 밑에 있는 토양, 바위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다 보니까 잘 미끄러지면서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간빙기가 되면은 그 빙하가 녹아버리면서 그 퇴적물이 그곳에 쌓이죠. 그 쌓이면은 거기에 이제 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뚝이 만들어지면서 호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비탈 아래에, 계곡 아래에 이 흘러내려온 빙하 퇴적물이 쌓여서 그 아래에 이제 호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모레인이 이동한 걸 보면은 전에 위스콘신 대학을 갔더니 호수 그 학교 캠퍼스에 큰 바위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설명서를 붙인 이게 팻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빙하 퇴적물이라는 겁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온 빙하 퇴적물이다. 과거의 빙하 시대에 그 얼음 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얼음 덩어리와 함께 이동해온 곳이다 하는 거죠. 프로스트 레이크라고 하는 것도 그 빙하가 많이 덮여 있던 곳에 빙하가 그 따뜻할 때 잠시 녹으면은 그 빙하나 물들이 이동을 합니다. 바람에 밀리면서 막 이동을 하면서 빙하 퇴적물들도 이동하고 약간씩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빙하가 이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바닥을 파기도 하고 또 퇴적물을 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람 방향에 약간 평행한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의 호수들을 막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빙하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호수의 기원이고 그래서 이 빙하에 덮였던 지역 위도로 보면은 북위 한 45도에서 60도 요 사이에 그 호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호수가 대부분이 이 빙하 활동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층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텍토닉 레이크라고 하는데 텍토닉이라는 말은 지각 변동, 단층 활동을 말합니다. 텍토닉 액티비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각이 어긋나면서 갈라진 틈에 호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사각형 모양 또는 길쭉한 그 사각형 모양이 잘 만들어집니다. 단층을 따라서 만들어지죠. 또는 단층대에 그 일련의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층호가 단층대를 따라서 계속 그 염주처럼 호수가 일련의 호수들이 있는 것이죠. 일본의 제일 큰 호수 레이크 비와호라는 호수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단층작용으로 만들어진 호수는 단층이 계속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단층이 계속 벌어지는 곳은 메워지질 않고 오히려 호수가 자꾸 커지죠. 그래서 그 나이가 굉장히 오래된 고대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산호가 있습니다. volcanic lake라고 하는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호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구호. 화구를 영어로 크레이터라고 하죠. 그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와 같은 그 화구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호수를 화구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크레이터 레이크 대문자로 쓴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문자로 썼다는 것은 고유명사라는 뜻이죠. 미국 오레곤주에 가면은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와 비슷한 모양인데 규모는 한 4배쯤 더 큰 화구호가 있습니다. 그 화구호의 이름이 아예 크레이터 레이크예요.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크레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아주 큰 그런 화구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암이 흘러내려오면서 계곡을 막아가지고 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물론 화구호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다시 흙으로 메워지거나 또 용암이 침식돼서 댐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죠. 하여간 이런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호, 플루비얼 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플루비얼 레이크는 플루비알은 하천이란 뜻입니다. 하천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옥스버울 레이크, 우가코라고 하는 것이죠. 우가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하천의 유로가 이렇게 있다가 큰 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유로가 침식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유로가 변경되고 나면은 이쪽으로는 강이 이제 끊어지죠. 그래서 끊어진 곳이 호수로 남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모양의 그 초승달 모양의 호수가 남아 있죠. 그 다음에 레비 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비는 강변에 토사가 쌓여서 만들어진 강둑을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리면은 강 가운데로 이게 빠른 물살이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토사를 끌고 내려옵니다. 토사를 끌고 홍수 때 끌고 내려오다가 요 가장자리는 가운데보다 유속이 좀 느립니다. 가운데는 유속이 빠르고, 그러니까 가운데는 침식이 되고 이 흘러내려가면서 요 가장자리에는 토사가 좀 쌓입니다. 그래서 유속이 좀 느린 가장자리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턱이 만들어지는, 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레비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인공적으로 만든 뚝도 레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도 이 레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이, 레비 뒷부분이 약간 우묵한 땅이 생깁니다. 이런 데 호수가 또 생길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레비 레이크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강 하류에도 지금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그런 지역들 보면은 과거에 이런 그 하천 부지, 홍수터, 플러드 플레인이라고 하는 플러드 플레인이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메워져 가지고 농경지로 만들거나 택지로 만들거나 개발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그 억스버울 레이크도 사실은 다 직선으로 제방을 쌓고 직선으로 만들고 논을 만들고 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천의 활동에 의해서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용식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은 용해된다는 말이죠. 식은 그 침식한다는 뜻입니다. 용해대에서 땅을 침식시켰다.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가 들어가서 그 암석을 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호수를 용식호, 솔루션 레이크라고 합니다. 솔루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리학에서는 그걸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죠. 카르스트 지형. 또는 갑자기 푹 꺼지면 그것을 싱크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의 그 석회암이 용해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물이 고이면은 둥근 모양의 호수가 생깁니다. 용식호, 모양이 이제 둥근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털 라군. 원래 이 코스털 라군은 그 미국 동부 해안에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이 아주 평탄한 지형이 많은데, 바다에서 모래가 파도에 밀려와 가지고 입구를 이렇게 샌드 듀운이 막아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였죠. 이렇게 많이되어 있던 지형인데 모래가 슬슬 흘러 들어와서 샌드 듀운이 막아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격리가 돼 가지고 호수가 됩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는 지금 이 샌드 듀운이 이 바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뒷부분을 라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서의 라군은 바다하고 어느 정도 통해 있는, 바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바닷물이죠. 얕은 바다를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라군은 얕은 바다가 아니라 이제 거의 격리된 곳, 이런 호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군과는 조금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이것을 한자 말로 석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석호. 그 특징은 수심이 얕고 해수의 침입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해수하고 격리가 돼 있긴 하지만 파도가 세게 칠 때는 넘어 들어오기도 하고, 이 아래 모래톱을 사이로 스며들어옵니다. 바닷물이. 그래서 호수를 조사해 보면은 이 바다에서 스며 나온 그 해수 때문에 그 염분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문진에 있는 향호라는 그 호수이고, 그 외에 영랑호, 송지호 등등 우리나라 동해안에 몇 개의 그 석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호수는 물론 대부분 인공호입니다. 인공호는 하천의 계곡을 막아서 만들어졌는데, 형태를 보면 대개는 작은 거는 부채꼴이고 큰 거는 나뭇가지 모양을 하고 있고, 체류 시간이 좀 짧다 하는 것이 인공호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인공호는 또 길쭉한 모양인데, 대부분이 길쭉한데 상류는 수심이 얕아요. 얕으면서 약간 유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가까운 곳입니다. 리버라인 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하류는 거의 수심이 깊어서 정체되어 있는
호수 같은 존이다. 그래서 레카스트라인 존이라고 하는데 이건 호수대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전이대가 있습니다. 전이대. 하천에서 호수로 전이되는 트랜지셔널 존이 있고, 그래서 상류를 리버라인 존, 하류를 레카스트라인 존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호수를 구분하는 용어에 보면은 염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해수의 염분은 1kg당 몇 g이 들어있는가로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백분율 단위가 아니라 천분율 단위죠. 천분율 단위로 이렇게 퍼센트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서 천분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ppt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ppt는 part per thousand, 천분의 1 단위다. 대개 해수의 염분은 35ppt입니다. 근데 육지에 가까이 오면은 육지의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는데 원양에서는 대부분이 약 35ppt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1kg당 35g의 염분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근데 담수호가 있고 기수호가 있고 해수호 또는 염호 뭐 이렇게 있는데, 담수호는 보통 0.5ppt 이하의 물을 프레시워터 레이크라고 하고, 기수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수호는 브래키쉬라는 표현을 씁니다. 브래키쉬 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기라는 말이 이제 좀 다른 특이한 한자죠. 일본에서 만든 한자입니다. 자, 염분이 한 0.5에서 30ppt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수와 해수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이죠. 한 5에서 20 정도, 대략 한 5에서 20, 10에서 20, 요 사이가 가장 전형적인 브래키쉬 워터입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담수 생물도 못 살고 바다 생물도 못 사는 곳이에요. 염분이. 중간쯤 되면은. 그래서 동물 다양성이 낮아지고 아주 생물이 살기에 그 염분 스트레스가 큰 그런 곳이 만들어지죠. 그 내륙에 있는 호수에서 염분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런 호수를 뭐라고 하느냐면 인랜드 세일린 레이크, 세일린이 염분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세일린. 인랜드에 있는, 내륙에 있는 세일린 레이크다. 보통 세일린 워터라고 하면은 50 내지 30 내지 50 ppt, 이게 해수의 염분하고 유사한 거죠. 해수의 염분 이 정도 이상을 말하는데, 아주 큰 규모가 뭐냐면 미국에 가면은 Great Salt Lake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타주에 있는 호수인데 Great Salt Lake라고 하는 이름이 소금 호수예요. 소금 호수. 이게 뭐냐면은 물이 호수로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이 바닷물보다 낮아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입니다. 근데 바다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육지에 있는 물이 들어와서 증발만 합니다. 계속 증발하니까 염분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바닷물보다도 뭐 몇 배, 한 8배, 10배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 증발이 되면은 가장자리에 소금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도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꼭 우리나라 그 겨울에 얼음이 언 것 같은 그런 하얀 평평한 그 평면이, 지표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멀리서 보면은 그 얼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이 평평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평지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호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름이 솔트 레이크예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데드시,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면이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물이 계속 들어와서 증발만 하는데 요즘 염분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10배 이상으로 계속 높아져서 물도 줄어들고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물을 자꾸 많이 쓰다 보니까 흘러 들어오는 물이 좀 줄어서 굉장히 염분도 높아지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곳들이 인랜드, 내륙에 있는 세일린 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건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호수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형성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염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부영양화도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도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빈영양호, 부영양호 이렇게 나눴어요.
이 올리고라는 말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트러프는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고트로픽은 영양이 적은 호수 이런 뜻이죠. 유트러프, 유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양이 많은 호수.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빈, 적다는 뜻을 가진 빈이라는 한자를 붙였고 많다는 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빈영양호, 부영양호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로만 나누기에는 너무 좀 애매한 곳들이 많더라. 그래서 중간에 중영양호라는 것을 하나 더 분류를 넣기도 합니다. 미소트로픽이라고 하는데 미소는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단계다, 가운데 중자를 쓴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영양호 중에도 너무 부영양호가 심한 곳들이 있더라. 너무 부영양호가 심해서 이건 같은 부영양호에서도 급이 다르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로 hypertrophic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hyper는 너무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다. hyper는 초과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한자 말로 이것을 과영량이다, 과하다 이런 뜻을 붙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빈영양호, 중영양호, 부영양호, 과영양호 이렇게 나누는 분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호수의 생성 원인과 분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소개했습니다.